몸부터 생각해야지. 당신 더 아프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힘든 몸 이끌고 제사상 차려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하시겠어? 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한 이후까지 저한테 크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오죽 걱정되면 화를 낼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 보고 나 걱정하는 마음 다 알아.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도 아버님 첫 기일이니까 수술까진 여유도 있고 제사 참석까진 아니라도 전날 어머님이랑 장이라도 봐오고 재료 손질이라도 하고 오는 게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라며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님이 처음 해보는 제사였어요. 그동안 시댁은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서 맞벌이를 해오셨기에 집안에 제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기일이 오면서 처음으로 제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우들도 더 득달같이 이번 제사만 노려보고 있던 거였고요. 상황은 다 알겠는데 어머님도 제사가 처음이시고 늘상 해오던 분이면 제가 맘 편히 쉬겠는데 그도 아닌 듯 싶어 저는 시어머님도 설득해서 음식 준비만 해놓고 오기로 했어요. 당일에는 신우들도 올 건데 그들은 보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리하지 않는 선으로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하루 전날 가기로 했죠. 착한 척까지는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저는 자동차까지 받은 마당에 그 정도 준비까지 안 하면 평생 신우들이 난리칠 게 뻔하고 그런 빌미 제공하기가 너무도 싫었기에 시댁에 가기로 한 거죠. 저는 제사 하루 전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둘이서 시간 맞춰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얘 몸도 성치 않은데 이렇게 무리하면 어떡하니? 쉬어야지. 장 보는 거 도와주기만 해도 됐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쉬렴 하시며 저를 방으로 보내려 하셨어요. 저는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어머니, 저도 이제 요리 잘해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워서 제가 도와드리면 더 잘 될걸요. 그리고 아버님 생전에 제가 해드린 거면 뭐든 맛있게 드셨잖아요. 첫 제사상인데 어머님 저랑 같이 하세요. 옆에서 제가 준비하는 거라도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부엌에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저를 이기지 못하셨고 그렇게 둘이서 준비를 하나하나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제사 당일에는 집에서 쉬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휴대폰 꺼놓고 무조건 쉬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회사에서 연락 와도 받지 말고 제사 신경도 쓰지 말고 건강에만 신경 쓰라고 했어요. 혼자 잘 다녀올 테니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쉬라 했는데 저도 남편 말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푹 자려 했는데 그때부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들이었어요. 큰 신우가 한 번 하면 몇 분 뒤 작은 신우에게 오고 분명 내가 수술 날짜가 잡혔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무슨 생각인지 계속 연락을 해댔습니다. 그렇게 10통 넘게 계속 둘이서 번갈아 전화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해서 망설이다가 제가 남편한테 살짝 전화를 해봤는데요. 남편이 제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신우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찌나 큰 소리로 말하는지 마치 저 들으라는 듯 요즘 며느리들 세상 참 편해졌어. 어디 시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얼굴도 안 내비쳐. 그것도 첫 기일인데 음식 준비 조금 한 걸로
대충 때우려고 하는 거야 뭐야. 진짜 내가 결혼했을 때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게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오냐 오냐 해줬으니 저렇게 버릇이 잘못 들었지. 자동차 사주면 뭐해. 제사밥도 못 얻어 드시는데. 완전 여우가 따로 없다니까. 뽑아 먹을 건 다 뽑아 먹고 말이야. 라며 큰 소리로 저 들으라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역시나 싶었습니다. 내가 저런 소리를 대놓고 듣기 싫어서 그냥 전날 가서 해놓고 온 것뿐인데 자동차 하나로 몇 년째 당하는 것도 지겹고 어차피 전날 음식은 다 해놨으니 기왕 이렇게 욕먹을 거면 내가 직접 가서 상대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여우짓이 어떤 건지 내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제 얼굴이 너무 준수해 보였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시댁에 가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로션 하나 없이 얼굴을 말끔히 씻었고 왼쪽 눈썹이 절반밖에 없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다 씻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원하는 딱 그 모습의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 몰골로 시댁으로 향했고 제가 배를 누르니까 남편이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놀라고 열고 나서는 더 놀라는 남편을 보며 약간 속이 쓰리긴 했지만 그대로 주방으로 직진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인사를 했어요. 들어가서 쭉 둘러보니 시어머니랑 남편만 제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우들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며느리 돌이며 세상이 편해졌다며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우습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제 몰골을 보며 거의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 병원에 있어야 할 애가 여기 왜 있니? 푹 쉬라고 했잖니? 이렇게 무리하다가 덧나면 어떡해? 얼른 집에 들어가 쉬어라. 하시면서 놀라서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셨어요. 제 얼굴이 다소 충격적이었는지 신우들도 처음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님한테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첫 기일인데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손으로 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병원에서 반대했지만 그냥 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급하게 오느라 화장이랑 준비를 아예 못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면서 울상을 짓자 제 두 손을 잡으시면서 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방에서 시어머님이랑 제가 전날 해놓은 음식들을 담아 제사상으로 옮기고 있는데 시누이들은 뒤에서 계속 엄마 대단해. 며느리 군기 바짝 들게 잘 가르쳤네. 그래, 옳게도 그렇게 해야지. 아무리 아파도 뭐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면 다 나을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어? 옳게 왔으니까 우리는 좀 쉬어도 되지. 우리 일 끝나고 겨우 시간 내고 온 거니까 준비 다 되면 불러. 하면서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편은 아버지 제삿날인데 누나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누나들은 아버지 딸 아니야? 아픈 사람도 이렇게 왔는데 엄마 이게 맞아요? 하며 어머니 옆에서 남편이 계속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곤 저도 어머님 얼굴을 슬쩍 쳐다봤는데 처음 보는 표정이시긴 했어요. 늘 조용하신 어머님이셨지만 그날은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사상만 차려놓고는 바로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계속 그만하라고 성화하셔서요.
뒤에서 작은 신우가 온 김에 끝까지 하고 가라고 했다가 남편이 눈에서 불을 뿜어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다음날부터 어머님께 거의 매일 전화가 왔고 몸은 어떤지, 수술은 언제 하는지,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시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게 수술날까지 몸 관리 잘해서 들어갔고 나중에 병실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 어머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뒤에는 제 남편이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요. 어머님은 제가 눈 뜬 모습을 보시자마자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고요. 남편도 뒤에서 훌쩍이더라고요. 수술 결과도 좋고 길게는 6개월 정도 몸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하셨기에 저도 큰 걱정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님이 아침부터 또 오셨더라고요. 일찍부터 어쩐 일이시냐고 제가 여쭙자 어머님이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하겠다고 하시면서 통장을 보니 2억 원이라는 액수가 떡하니 찍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걸로 몸조리 하는데 필요한 거 사. 돈 아낀다고 저렴한 거 사지 말고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걸로 사려. 음식도 잘 먹어야 되니까 좋은 것만 먹고. 알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고생하면서 자식 키우고 뒷바라지 한 거 제가 다 아는데요. 이 돈도 힘들게 모으셨을 텐데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어머님 쓰실 거 있다 해도 저는 이거 못 받아요. 저희도 아직 젊어서 열심히 모으면 이 정도는 금방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범이 저한테 잘해주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하시면 부담돼서 안 돼요 하면서 최대한 돈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너무 완강하셨어요. 너 이거 안 받으면 나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라. 시애미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른 말씀에 토들면 되겠니? 내가 너한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나도 벌써 70줄이고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아무도 몰라. 그 전에 너한테 필요한 거 챙겨주고 싶어서 아무 말 말고 받아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는데요. 며칠 뒤 신우들은 또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병실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저랑 시어머니는 같이 옛날 얘기도 하고 TV도 보면서 여유롭게 있었거든요. 근데 시누이들 얼굴이 보이니까 예전에는 짜증이 났겠지만 저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신우들은 아니 아무리 며느리라고 해도 어떻게 남의 집 식구한테 2억씩이나 줘. 우리 집에 그런 돈이 남아 돌아? 돈 있으면 우리나 도와주지. 왜 며느리 편만 들어? 하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그때만큼은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어디 아픈 환자 있는 데서 소리를 질러. 너희들은 딸이라면서 부모한테 며느리 발끝만큼도 못 해주는 게 말이 되니? 우리 며느리는 병원에서 뛰쳐나와서 자기 시아버지 첫 기일이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내가 어디 가서 자랑도 하지 못한다. 그 소리 하면 미친 시어머니라고 할까봐 그냥 속으로 고마워만 하고 지낸다. 앞으로 우리 며느리 건들면 그때마다 통장에서 남은 돈 다 빼다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호통치셨어요. 신우들은 저를 엄청나게 노려봤어요. 올케는 병원에만 오면 하나씩 뜯어내는 것 같다고. 지난번엔 자동차를 받아가더니
이번엔 통장까지 받아가냐고. 이 다음엔 뭐 집문서 땅문서라도 챙길 참이냐며 저보고 제주도 좋다, 저러려고 수술 받은 거다 했지만 어차피 통장은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통장을 끝까지 들고 있자 작은 신우는 제 손 안에 통장만 노려보더니 그래 맞네. 그럼 앞으로 아빠 재산은 올케가 준비하면 되겠네. 그 돈으로 음식 준비하고 사실 2억이면 앞으로 몇십 년을 올려도 될 금액이지. 엄마가 생각이 참 깊으셔. 이렇게 줘버리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큰 신우랑 같이 웃고 있길래 그 소리를 들으니 조금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어머님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저는 통장이 아니라 이건 제사상을 물려받은 것이니까요. 어머님은 대꾸도 없이 TV만 쳐다보시면서 야, 우리 집에 제사했던 적이 있니? 이번에도 제사상도 없어서 하마터면 식탁에다가 차릴 뻔했다. 이번엔 그냥 너희 아빠 첫 기일이라 차려놓은 거고 앞으로는 기일마다 납골당해서 모이는 걸로 하자. 나도 번거롭고 이번에 해보니 여간 귀찮은 게 아니더라.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너희들이 집에서 따라 올려라. 그러자 신우들 표정이 완전 굳어지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루 전부터 가서 음식 준비한 거였어요. 다른 집들은 제사 당일에 하면 그만이다 한다지만 저희 시댁에는 예전부터 제사가 없었거든요. 어머님도 제사 음식에 대해선 전혀 모르시고 지내셨고요. 그래서 아버님 기일이 오기 몇 달 전부터 저에게 제사에 대해 걱정이 참 많으셨는데 어머님은 이 나이 먹고 어디 가서 제사 음식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공부해 놓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게 돼버리니 어머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신우들은 하루 전부터 와서 준비할 위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제사 음식 공부해서 어머님과 함께 하루 전날부터 준비했던 거였고요. 그날도 어머님이 준비하시면서 이번 한 번만 하고 치워야겠다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대체 모르겠다 하시길래 저도 마음 푹 놓고 다음날 화장 싹 지우고 제사에 갔던 거였어요. 근데 친구들은 전날 준비할 데 없었으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 들은 거였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님이 저에게만 오시면 신우들이 뒤따라왔습니다. 저에게 또 뭘 주나 안 주나 확인하려고 했나 봐요. 어떨 때는 어머님이 오지 않으셔도 신우가 혼자 쓱 와서 보고 갈 때도 있었고요. 제가 태어날 때까지는 계속 올 것 같은 모양새였죠. 심지어 옆에 침대에 계신 분이 어느 분이 시어머니고 어느 분이 친정엄마인지 모르겠다며 주변 분들은 신우들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뭐 외모만 보면 뭐 딱히 못 들을 소리도 아니긴 했죠. 작은 신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와서는 나중에 소송을 걸어서 빼앗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나가는 건 막아야 한다 하는데 생전에 그냥 주신 돈은 뭐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신우들이 소송 걸까봐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무튼 신우들이 돈을 보고 그제서야 부모님한테 잘못해드린 걸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이 신우들 성격을 알고 미리 돈이 있는 걸 알리지 않고 감춘 것 같아요. 남편도 야, 부모님한테 이 정도 현금이 있는 줄 몰랐네. 아마 현금 말고도 재산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알아서 나눠주시거나 하겠지 뭐. 엄마가 주신 건 당신 다 써. 치료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거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사는 건 어때? 라며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랑 여행부터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은 이곳저곳 쏘다니는 여행 스타일이 아니라 한 곳에서 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이쁜 호텔 잡아서 요즘 말하는 호캉스를 보냈어요. 거기서 피부 관리도 받고 마사지도 받았고요. 정말 온 몸이 충전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당연히 저랑 어머님만 갔고요. 나중에는 신우들도 따라오긴 했는데 본인들 돈 써가며 호텔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또 뭘 받아가나 불안했나 봅니다. 저렇게 사는 것도 참 피곤할 텐데 요즘 새삼 신우들이 무척이나 부지런한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종이 호랑이들은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